지금까지 이런 통계는 없었다. 통알못 탈출 프로젝트. 자, 저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통계는 에이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통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확률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희 책에서는 3장에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은 소제목 살펴보시면 기본 개념을 먼저 익히고 또 확률을 정의하고 이 정의를 토대로 증명이 가능한 몇 가지 정리들을 살펴보고요. 또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구할 수 있는 조건부 확률, 전확률 정리, 베이지 정리까지 다뤄보도록 합니다. 자, 통계학의 주된 목표는 표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관심 있는 모집단의 모수를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론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행과 표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본 공간.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가변적이고 반복이 가능한 그러한 것을 시행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신 것처럼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시행이 되죠. 동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던질 수 있죠, 반복적으로. 그래서 반복 측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동전은 던지면 앞면이 나올 수도 뒷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가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을 통해서 얻은 확률 실험 또는 관측된 결과에 우리는 확률을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이런 표본점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바로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 하고요. 우리가 표기할 때에는 large S, 샘플 스페이스에 앞에 large S를 따서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표본점의 개수가 셀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산 표본 공간이고요. 셀 수 없는 소수점 무한대까지 표현이 가능한 그런 표본 공간은 연속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물론 예제 3번처럼 무한하게 관측되는 값들이 무한하더라도 셀 수 있기만 하면 셀 수 있는 표본 공간, 이산 표본 공간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가 바로 예제 1번에 보시는 것처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표본 공간 S는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의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표본점을 쉼표로 모두 연결하고 집합기호로 열고 닫고 그리고 라지 S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표본 공간 라지 S의 일부, 즉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 전체를 모아놓은 집합에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 이렇게 하위 집합을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통계학에서 사건, 사상이라고 불리는 이벤트입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 246, 홀수가 나오는 사건 사상 135, 그렇게 집합 기호로 열고 닫고 우리는 알파벳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따서 씁니다. 물론 연속형 변수일 때에도 이렇게 연속 표본 공간일 때에도 예제 7번과 같이 50km 이상인 50km 미만인 사건 이런 식으로 범위를 주고 그 하위 사상 사건을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등도 집합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합집합에 해당하는 개념이 합사상, 합사건, 교집합에 해당하는 내용이 곱사상, 곱사건, 그리고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사상, 여사건이라고 이제 이름만 달라지고 개념은 똑같아요. 즉 합사상은 or 또는 이라는 개념이죠. A와 B의 합집합은 A 또는 B를 나타내고요. 곱사상, 교집합은 A
and B이기 때문에 이면서이라서 겹치는 부분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여사상은 A의 여사상은 A가 아닌 다른 부분의 사상으로 나타낼 수 있죠. 또 우리가 집합의 이론을 배울 때 두 개의 그 사상이 서로 겹치지 않을 때, 겹치는 부분에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서로 배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배반 사상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주사위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 눈이 나온 사상을 C, 홀수 눈이 나온 사상을 A, 2 이하, 즉 1, 2가 나오는 사상을 B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이 작성이 되죠. 자, 그래서 A와 C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A와 C는 서로 배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환 법칙은 합사상, 곱사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순서가 변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결합 법칙은 3개 이상의 하위 사상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 곱사상 또는 합사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앞에 걸 먼저 하든지 뒤에 걸 먼저 하든지 상관이 없다 하는 거고, 분배 법칙, 배분 법칙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괄호 안은 곱사상, 괄호 밖은 합사상일 때 이것은 A와 B의 합사상과 A와 C의 합사상의 곱사상으로 표현된다 하는 것이 배분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정석 1장에서 누구나 열심히 하는 정석 1장에서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자, 확률은요, 예전에 고전적으로는 라플라스라는 수학자가 확률은 표본 공간에 들어있는 표본점의 개수의 비를 가지고 확률을 정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는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원소는 앞면 또는 뒷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면, 뒷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앞면에 확률이 관심 있으면 두 개 중에 앞면이 차지하는 그 원소의 개수는 하나라서 2분의 1로 이렇게 정의를 하자 했습니다만, 이것은 등 확률 모형일 때, 그리고 또 유한 표본 공간일 때만 적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률의 상대도수의 극한 개념으로 경험적으로 무수히 많이 던져서, 그래서 앞면이 몇 번 나오는가를 어떤 값에 2분의 1이라는 값에 수렴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을 확률로 정의하자라고 하는 그런 경험적인 해석 방법도 있습니다만, 현대 통계학에서 확률은 다음 3가지 공리적 정의를 만족해야 우리가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공리라고 하는 것은 공리는 자명한 이치예요. 그래서 이것은 증명이 아니라 너무나 그럴듯해서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공리, 자명한 이치를 뜻하는데요. 어떤 것이 이 공리적 정의 3가지에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률은 0보다는 같거나 크다 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체 표본 공간 라지 S에 대한 확률은 언제나 1이다. 즉 확률은 0보다는 같거나 크고 1보다는 같거나 작겠죠. 그리고 서로 배반인 사상들의 합사상의 확률은 각 사상의 확률을 먼저 구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더해도 그것과 똑같다라는 것이 이 3가지 공리적 정의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3번째 공리적 정의를 확인해 보면 너무나 자명한 이치일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다음 3가지 조건은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데, 이 3가지 성질, 이 확률은 0보다 같거나 크다, 전체에 대한 확률은 1이다, 그리고 서로 배반인 사상들의 합사상의 확률은 각 사상의 확률들이 합과 같다. 이 3가지가 바로
현대 통계학에서 내리는 확률의 공리적 정의였습니다. 지금 우리 좀 전에 살펴보신 정의는 증명이 불가능하지만 확률에 관한 정리는 이렇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공사상의 확률은 제로인가? 그죠? 만약에 임의의 사상 A에 대해서 A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공사상이든 전체 표본 공간 S이든 상관없습니다. A는 A와 공사상의 합사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A와 공사상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죠? 즉, 서로 배반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배반인 사상들의 합사상인 이 A의 사상의 확률은 각 사상의 확률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 공리적 정의 3번에 의해서. 자, 우리 수학에서 좌변과 우변은 같아야 하니까 여기에 A의 확률과 공사상의 확률의 합이 같아야 되면 어때요? 공사상의 확률은 0이 되어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를 가지고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A라는 사상의 여사상의 확률은 1에서 A의 확률을 뺀 것이다. 자,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그죠? A의 여사상은 바깥 부분이거든요. 공리적 정의 2번에 의해서 전체된 확률 1이라고 했기 때문에 1에서 A의 확률을 빼준 것과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표본 공간 라디우스는 A와 A의 여사상의 합사상으로 표현이 되죠. 자, A와 A의 여사상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 배반사상입니다. 서로 배반사상의 합사상인 이 표본 공간 라디우스의 확률은 A와 A가 아닌 부분의 합사상의 확률이고 이것은 서로 배반이기 때문에 각 사상의 확률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S의 확률은 A의 확률과 A의 여사상의 확률의 합으로 표현됩니다. 자, 우리는 표본 공간 라지 S의 확률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사상의 확률의 합은 1이 돼요. 따라서 A의 여사상의 확률은 1 빼기 A 확률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명이 가능한 것은 theorem 정리이고요. 증명이 불가하고 그대로 직관에 의해서 그냥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확률이 더 센 법칙 한번 살펴볼게요. A와 B의 합사상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한 뒤에 A와 B가 겹치는 부분의 확률을 빼준 것과 같다. 이렇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일반적인 경우 A와 B는 이렇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와 B의 합사상은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해주면 여기가 이제 한번 겹치잖아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우선 A와 B의 합사상을 서로 배반이 되게끔 한번 나눠볼까요? 자, 어떻게 나누느냐면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인 부분과 A가 아니면서 B인 부분 이렇게 나뉘죠. 자, 그러면 A와 B의 합사상은 A와 A가 아니면서 B인 부분 이렇게 나뉘어요. 그런데 이 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로 배반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배반인 사상의 합사상인 이것의 확률은 각 사상의 확률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 식을 공리적 정의 3번에 의해서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데 이 식을 우선은 이렇게 1번 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B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B는요. B는 또 어떻게 나뉩니까? A이면서 B인 부분과 A가 아니면서 B인 부분 이렇게 나뉘네요. 서로 배반이 되게끔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B는 A이면서 B인 부분과 A가 아니면서 B인 부분 이렇게 나뉘고 서로 배반인 두 사상의 합사상인 B의 확률은 각 사상의 확률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공리적 정의 3번에 의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제가 요 A가 아니면서 B인 부분의 확률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요 항이 좌변으로 오고 B의 확률에서 A와 B의 곱사상의 확률이 이제 우변으로 이제 남습니다. 이걸 이 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식을 1식에 대입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A와 B의 합사상의 확률은 A의 확률 더하기, 자, 이 부분에 이 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B의 확률 빼기 A와 B가 겹치는 부분의 확률. 그래서 이게 바로 확률의 덧셈 법칙이 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너무나 자명한 그렇게 보이는데 직관적으로 이것도 역시 증명할 수 있는 정리였습니다. 자, 우리 교재 72페이지에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주문 실태 조사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은 파스타를 주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피자를 주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둘 다 주문을 해요. 둘 다 주문할 확률 35%, 파스타를 주문할 확률 60%, 피자를 주문할 확률 45%라면 어떻게 해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인가? 그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뭐 다른 음식도 있으니 샐러드나 리조또도 있으니까 그러면 스테이크나 이런 거 다른 거 빼고 파스타나 피자를 이용하는 고객의 비율이 얼마인가를 볼 때 우리는 파스타를 주문하는 확률 플러스 피자를 주문하는 확률 거기에다가 둘 다 같이 동시에 주문하는 사람의 확률을 한번 빼준 70%, 즉 60%에서 45%를 더하고 35%를 빼준 70%가 바로 둘 중에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는 고객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확률을 구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조건이 주어질 경우에는 그것을 조건부로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것이 conditional probability,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래서 우리 A라는 사상이 주어졌을 때 B라는 사상이 일어날 확률 하면 이렇게 probability of event B given 하고 주어졌을 때 하고 event A가 뒤에 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이것도 너무나 뭐 그렇죠. 조건부 확률 A와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A가 주어졌을 때 하면 여기에만 국한을 시키죠. 그 다음에 B가 발생할 확률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A가 주어졌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은 A의 확률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 B가 주어졌을 때 하면은 여기에만 국한을 하고 그 안에서 A가 다시 발생할 확률은 A와 B가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B가 주어졌을 때 A의 확률은 또 B의 확률분의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붙죠. 분모에 들어가는 확률값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수학적으로도 불능이 되어서 계산이 불가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전제 조건으로 깔고 어떤 확률을 계산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서가 붙게 돼요. 단 분모에 들어오는 확률은 제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확률의 곱셈 법칙 한번 유도해 볼까요? 확률의 곱셈 법칙은 확률의 조건부 확률의 정의로부터 유도됩니다. 양변에 0 아닌 확률값, 분모의 확률값을 곱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곱해주고 나면 우변에 A와 B의 곱사상의 확률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쓰겠습니다. A와 B의 곱사상의 확률. 첫 번째 위의 식으로부터 A의 확률 곱하기 A가 주어졌을 때 B의 확률. 단서는 그대로 붙습니다. 단 A의 확률은 0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밑에 식으로부터 B의 확률 곱하기 B가 주어졌을 때 A의 확률. 단서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B의 확률은 0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 지금 우리가 보신 이 식이 바로 확률의 곱셈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비교 한번 해볼까요? 확률의 덧셈 법칙은 어땠습니까? A와 B의 합사상의 확률이 각 사상의 확률을 합에다가 겹치는 부분의 확률 한번 빼준 것과 같다 였으면 확률의 곱셈 법칙은 A와 B의 곱사상의 확률은 A의 확률 곱하기 A가 주어졌을 때 B의 확률 혹은 B의 확률 곱하기 B가 주어졌을 때 A의 확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언제 적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머니 안에 공이 많을 때 이 확률의 곱셈 법칙을 이용해서 연달아 2개의 공을 뽑을 때, 뭐 3개의 공을 뽑을 때 그때 발생할 확률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빨간 공 5개, 파란 공 5개가 들어있습니다. 공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거예요. 근데 둘 다 파란 공일 확률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파란 공일 확률 A, 두 번째 파란 공일 확률 B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도 파란 공이면서 두 번째도 파란 공일 확률 이렇게 되죠. 그래서 A와 B의 곱사상의 확률을 계산하는데 이 확률은 어때요? 첫 번째 파란 공을 뽑고 A의 확률 곱하기 그리고 첫 번째 파란 공이 뽑혀 나갔다고 했을 때 그때 또다시 파란 공이 뽑힐 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머니 안에 10개 중에 5개가 파란 공이었죠. 그래서 처음 뽑을 때는 10분의 5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뽑을 때는 우리가 뽑은 공을 다시 집어넣지 않는 비복원 추출이라면 파란색 공이 하나 뽑혀 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을 때는 주머니 안에 공이 9개 있어요. 9개 중에서 파란 공은 좀 전에 아까 하나 뽑혀 나갔죠. 그리고 4개밖에 없으니까 9분의 4 이렇게 해서 10분의 5 곱하기 9분의 4, 9분의 2가 바로 확률의 곱셈 법칙을 이용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립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사상이 서로 독립이냐 종속이냐 하는 것이 우리 통계학에서의 늘 관심입니다. 자, 그러면 독립이라는 개념이 과연 어떤 개념인지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두 사상이 서로 독립이잖아요. 서로 독립이다. 자, 그러면 A가 발생할 확률은 B가 뒤에서 일어나든지 B가 뒤에서 일어나지 않든지 간에
단순 A의 발생 확률과 동일할 겁니다. 그쵸?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면. 마찬가지. B가 발생하는 확률은, B의 발생률은 A가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간에 단독으로 발생할 확률과 같겠죠. 영향을 서로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이런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곱셈 법칙 이 서로 독립의 개념을 서로 독립의 개념을 적용시켜서 서로 독립이라고 하면 그럼 어떤 수학적 정의를 만족해야 하는지를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곱셈 법칙으로 자, A와 B의 곱사상의 확률은 A의 확률 곱하기 A가 주어졌을 때 B의 확률, B의 확률 곱하기 B가 주어졌을 때 A의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A, B가 서로 독립이라면 이 뒷부분의 확률 어떻게 됩니까? A가 주어지든 말든 상관없죠. B의 확률. 이 부분은요. B가 주어지든 말든 상관없죠. A의 확률. 따라서 확률의 곱셈 법칙에 서로 독립의 개념적 정의를 적용을 시키니까 A와 B의 곱사상의 확률이 각 사상의 확률을 곱으로 나타낼 때 우리는 두 사상이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서로 독립의 수학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독립임을 증명하시오 하면 각 사상의 확률들의 곱으로 두 사상의 곱사상의 확률이 표현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두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앞면이 나오는 사상의 확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첫 번째 2분의 1, 두 번째 2분의 1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두 번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두 사상이 처음 던지는 동전이 앞면이냐 뒷면이냐와 두 번째 던지는 동전이 앞면이냐 뒷면이냐는 서로 별개로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또 서로 독립의 개념이 나왔으니까 이게 아주 헷갈리기 쉬운 서로 배반의 개념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서로 배반은요. 서로 배반은 A와 B의 곱사상의 확률이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확률이 0이에요. 그래서 서로 배반하고 서로 독립하고는 이렇게 혼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혼동해서는 안 돼요. 자, A와 B의 겹치는 부분 원소가 없기 때문에 A, B는 서로 배반이고 이렇게 만약 서로 배반일 때는 확률이 그러니까 0이 되잖아요. 곱사상의 확률이 0. 이 말은 서로 수학적 정의를 따졌을 때는 A의 확률이든 B의 확률이든 적어도 하나가 0이 돼야 이거를 만족시킨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성질, 두 개의 성질을 다 갖추기는 어렵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독립이냐 종속이냐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할 텐데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금 전 우리는 주머니 안에 공이 10개가 들어있는데 5개는 파란색, 5개는 빨간색이다. 그랬을 때 복원 추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처음 파란색을 뽑았지만 그것을 다시 주머니 안에 집어넣는다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복원시키는 복원 추출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공이 뭐 어떤 색깔 공이 뽑혀 나가도 두 번째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대로 복원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복원 추출의 경우에는 처음 파란 공이 뽑혀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두 번째 파란 공이 뽑힐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A가 주어졌을 때 B의 확률, 즉 첫 번째 파란 공이 뽑혔을 때의 두 번째 파란 공이 뽑힐 확률이나
단순히 두 번째 파란 공이 뽑힐 확률이 전부 10분의 5로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두 사상이 서로 독립이다. 비복원 추출일 때에는 두 사상이 서로 독립이 되는 건데요. 그러나 복원 추출일 때에는, 그런데 비복원 추출일 때 하나 뽑았는데 그것을 다시 집어넣지 않는다면 당연히 앞에 공이 빨간 공이 뽑혔느냐 파란 공이 뽑혀 나갔느냐에 두 번째 뽑히는 공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복원 추출인 경우는 첫 번째 파란 공이 뽑혀 나갔을 때 두 번째 파란 공 뽑을 확률이 10분의 5가 아니라 9분의 4예요. 그래서 10분의 5와 같지 않아서 이런 경우는 A 사상과 B 사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끼친다. 즉 서로 독립이 아니다, 종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복원 추출은 뽑힌 공을 다시 원위치에 돌려놓고 추출하는 거고, 비복원 추출은 뽑힌 공을 다시 원위치에 돌려놓지 않고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복원 추출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뽑히는 공은 첫 번째 이미 뽑힌 공의 색깔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서로 종속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우리 독립사상의 예로 한번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에 9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승진 한 사람과 승진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서 남녀로 구분하겠습니다. 너무 승진을 많이 했죠. 3분의 2가 승진을 했네요. 자, 여기에서 전체에서 남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00분의 500이죠. 여기 이 표에서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900분의 400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승진한 사람의 비율은 3분의 2, 승진해서 누락된 사람의 비율은 3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승진했다고 했을 때 여자일 확률 하면 600분의 140, 30분의 7이 되고요. 승진했다고 했을 때 남자의 비율은 30분의 23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자이면서 승진한 사람의 비율은 전체 900명 중에서 140명 45분의 7이 됩니다. 자, 이 45분의 7은 여자일 확률 900분의 400과 승진할 확률 900분의 600의 곱과 달라요. 따라서 여자라고 하면 승진에 누락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성별과 승진은 서로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서로 독립인지를 체크하시오 하면 이렇게 곱사상의 확률이 각사상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가,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서로 종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확률 정리입니다. 전확률 정리는 총확률 정리, 총확률 공식 이런 다른 용어로도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어떤 개념인지 살펴볼게요. 우선은 표본 공간 S를 partition, 분할하는 개념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 제가 여기에다가 손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표본 공간 large S를 이렇게 겹치지 않게 자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B1, B2, B3, B4 4개 하위사상으로 나눈다, 분할한다는 개념은 B1, B2, B3, B4 중에서 어떠한 두 사상을 가지고 와서 곱사상을 취해보더라도 그 확률이 0이다. 즉 겹치는 부분이 없게끔 서로 배반이 되게끔 자른다는 거고요. 또 B1과 B2와 B3와 B4 4개 하위사상을
모두 합사상하면 표본 공간 large S가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분할의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분할된 표본 공간 상에 어떤 사상 임의로 A가 정의가 된다. 그때 이 A라는 사상의 확률을 계산하고자 할 때 우리는 전확률 공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전확률 공식을 증명해 볼게요. 어떻게 해서 이 식이 유도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사상은 A이면서 B1인 부분, A이면서 B2인 부분, A이면서 B3인 부분, A이면서 B4인 부분 이렇게 4개의 서로 배반인 하위 사상으로 다시 나뉩니다. 다시 써볼게요. A는 A이면서 B1인 부분과 A이면서 B2인 부분과 A이면서 B3인 부분과 A이면서 B4인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각각은 어때요? 서로 배반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하위 첨자만 다른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i는 1부터 4까지 A이면서 Bi인 하위 사상들의 합사상과 같다. 이렇게 간단하게 수학적 기호를 이용해서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와 Bi의 곱사상들은 서로 배반이죠. 서로 배반인 사상들의 합사상인 이 A의 확률은 각 사상의 확률의 합과 같아요. 즉, A와 Bi의 곱사상의 확률의 합과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곱셈 법칙의 정의로부터 A와 B의 곱사상의 확률 어떻게 쓸 수 있었나요? A와 Bi의 곱사상의 확률은 A의 확률 곱하기 A가 주어졌을 때 Bi의 확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Bi가 주어졌을 때 Bi의 확률 곱하기 Bi가 주어졌을 때 A의 확률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왜? 곱셈 법칙에 의해서. 자, 그런데 전확률 공식에 쓸 수 있는 확률은 2개 중에 하나뿐이에요. 자, 뭡니까? 바로 아래에 있는 확률값입니다. 왜요? 자, 우리는 A의 확률값을 모르기 때문에 전확률 공식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근데 A라는 확률을 모르는데 문제를 푸는 과정에 또 A의 확률을 요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A의 확률이었죠. A의 자, A는 이렇게 쓰고 A의 확률은 이렇게 쓰고 그리고 다시 i는 1부터 4까지 여기 있는 이 식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Bi의 확률 곱하기 Bi가 주어졌을 때 A의 확률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전확률 공식입니다. 우리 교재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저는 4개의 하위 사상일 때 국한해서 구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번 예제가 생산 라인이 4개인 공장에서의 전반적 불량률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4개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려봤고 이것을 일반화 시킨다면 어때요? 이렇게 K개까지로 일반화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 78페이지 넘어가서 전자회사에서 생산 라인에서의 생산율과 그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었다고 했을 때의 각각의 불량률이 주어져 있을 때 전반적 불량률은 얼마인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산 라인 1, 2, 3, 4, 4개 중에 생산율이 다 다르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요. 생산율이 다 달라요. 이렇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B1, B2, B3, B4. 자, I는
생산 라인이고요. BI는 생산 라인 I에서 생산될 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생산 라인 1에서 생산이 되어도 3%는 불량이 나오고요. 생산 라인 2에서 생산을 해도 2% 불량이 나와요. 그리고 생산 라인 3에서는 불량률이 1%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나오고 생산 라인 4%는 6% 불량률이 좀 높습니다. 지금 제가 분할된 표본 공간 라지 S 상에 임의로 어떤 사상 A를 정의했어요. 이것이 바로 불량품일 사상이 됩니다. 불량품일 사상.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하는 거죠. 불량품일 사상. 전 확률 공식에 의해서 위에서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I는 1부터 4까지 각 생산 라인에서 생산될 확률 곱하기 그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었다고 했을 때의 불량률.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산 라인 1에서 생산될 확률 20% 곱하기 그때의 불량률 3%, 생산 라인 2에서 생산될 확률 30% 곱하기 그때의 불량률 2%, 생산 라인 3에서 생산될 확률 곱하기 그때의 불량률 1%, 생산 라인 4에서 생산될 확률 곱하기 그때의 불량률 6%.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 불량률은 2.2%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베이즈 정리까지 오늘은 전확률 공식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베이즈 정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때는 전확률 공식 한 번 더 복습하고 그리고 베이즈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통계는 에이스!